강렬하게 원하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목표는 성취될 수 있다. 다만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다.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에 꼽히는 일본의 교세라 그룹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의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강연을 듣고 온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이나모리 회장의 어린 시절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인쇄소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중학교 입시에서 떨어졌고 결핵에 걸려 말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고향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제때 취직을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는 어렵게 들어간 세라믹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몇 년 후에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공업용 신소재인 세라믹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에 교세라를 창업한 것입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평생 쉬지 않고 일을 즐기며 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15조엔의 교세라 그룹을 키운 그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안 된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0년 78세 때 그는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망해가는 항공사인 JAL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JAL의 회장직에 무보수로 취임했고 불과 1년 만에 JAL을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선물을 받았다. 이나모리 회장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해야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한다 라는 말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일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두려움을 함께 키워간답니다. 즉, 어떤 일에 진정으로 몰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성공의 확신과 믿음보다는 실패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어쩌지? 회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창업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독립을 했다가 집만 날린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 의심과 불안이 마음의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이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부정적인 기운이 불운을 불러들이면서 끝내 일의 실패로 귀결되죠.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일에 몰두하는 와중에도 때때로 떠오르는 불안은 일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려 놓기 일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친 긴장감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유독 올림픽 등 국제 무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사소한 판단 실수로 큰 계약이 물 건너 가버리는 일 등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머지않아 다른 좋은 길이 열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승산이 있는 목표인데 왜 서로 다른 조언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기준은 목표 달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행운을 불러오는 힘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패를 예감합니다. 성공 이후에 만끽할 성취감보다는 실패 이후에 펼쳐질 악몽을 떠올리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100명을 기준으로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 7명 정도이고 대부분은 후자의 길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경우도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 집중할 때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되죠.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전자이든 후자이든 자신의 그릇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운이 좋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금 이 인사말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11월 22일 소설입니다. 소설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죠. 오늘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OCN을 보다가 영화 채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고 있는데 화면 상단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에 보는 소설 원작의 영화. 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소설이구나. 자, 오늘 함께할 책은 이다미디어에서 출간한 이서윤의 오래된 비밀입니다.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역술인입니다. 미인이시고요. 이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이 작가의 글을 보면 10대가 되기 전부터 역학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작가의 글 앞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실현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영화 철의 여인에서 치매에 걸린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들려준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운명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이 우연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법칙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과학의 세계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불러온 현실이기 때문이죠. 저도 10대 초반까지는 기존의 역학 이론들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게리 주커브의 춤추는 물리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다음과 같은 대목이 저로 하여금 운명학을 과학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자역학에 포함된 함의는 현란하다. 인간은 인간의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범위 안에서는 사실상 그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입자로 알고 있는 입자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던 전자는 이제 원자, 핵, 전자 할 때 그 전자가 사실은 관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동일 때도 있고 입자일 때도 있다는 그런 과학의 상식과 체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그런 발견에 의해서 유래된 새로운 물리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좀 새로운 것 같아서 잘 안 믿기니까. 어쨌든 이 과학의 세계에서 일어난 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우주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관, 요즘 말로 세계관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관측행위 자체가 물질의 상태, 현실을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많이 닮아 있죠. 10대가 되기 전부터 30년 가까이 주역과 점성술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공부하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운과 인생 상담을 해온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주는 운의 법칙. 좋은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오래된 비밀 중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글들,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먼저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세상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행운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이프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은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운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으시죠. 세상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잘못된 길을 돌아오면 후회가 없이 길하다. 역경. 이미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후회가 되네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대형 사설 요양원을 인수한 K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그는 내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운도 별로 좋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결정으로 얻게 된 고통을 교훈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분명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좋은 기운을 담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또박또박 조언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K씨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가슴속에 큰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입니다. 라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K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뒤늦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결정이 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않는답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간에 어떠한 변수도 없이 100% 결과로 직결되는 경우는 복권이나 로또밖에 없답니다. 우리 삶이 복권이나 로또는 아니죠. 때문에 100% 맞고 틀린 그런 선택이나 결정은 없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작일 뿐이고 따라서 세상 일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요. 만약 초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잘못 들어선 길을 고집하는 것은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리는 용기를 내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 나중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대개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진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이때가 하나의 갈림길이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느냐, 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만용이랍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은 시기로 바뀌어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 운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떤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과의 수명을 좌우한답니다. 성공 신화를 맹신하다가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예는 우리 주위에 차고도 넘치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다면 반드시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가 바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힘이랍니다. 행운은 언제나 변하고 움직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끝까지 하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불안,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등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깨끗이 지우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선물을 주세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행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행운을 만난다.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근사록. 화이불류.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꼽아볼까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란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의 가치관, 나에 대한 상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정체성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죠. 이제껏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승리한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정작 자신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를 모르면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눈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은 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관찰해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며 진정한 나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번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겠죠. 그런데 시간은 최소한 30분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당신은 조용히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음악 소리에 빠져들어갑니다. 맛있는 간식에도 자꾸 손이 가네요. 반신욕을 하면서 하루 동안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를 만나고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전원은 잠시 꺼둘 것을 권하고 싶답니다.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소통과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소통 모두가 장애가 될 뿐이니까요. 이처럼 번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 스스로 충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들과 마주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생각들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세요. 당신의 지금 삶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당신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한지 바라볼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깨어 있음을 의미하죠.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당신의 행운은 누구도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복덩어리지요. 혼자 있음 속에서 깨어나는 당신은 언제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행운의 법칙. 잠시 번잡한 삶을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운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만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 당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괜히 고장나서 돈만 들었잖아.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전처럼 잘 작동하는구나. 다행이다.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으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세상살이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가게에서 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이 파세요 와 같은 덕담도 좋습니다.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죠.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이랍니다.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마찰,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전적인 손실, 가족 간의 불화 등등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은 도처에 널려 있게 마련이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 상대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릇된 길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생의 스승들이죠. 인생의 반은 혼자 살고 반은 함께 산다는 말이 있죠.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당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이런 세 가지 습관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으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행운에 감사하고 분노를 무시하고 주변을 섬겨라.